네, 안녕하세요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11월에 마감도 다 되어 가네요. 오늘 지나면 이제 내일이면 11월도 끝인데요. 다들 연말에는 이제 뭐 송년회다 뭐다 해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. 네, 항상 연말에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. 추우신데 항상 조심해서 좀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월요일에 진행드렸던 제럴드 로브의 이제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라는 이제 도서를 시작을 했잖아요. 오늘 이어서 2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식 투자에 대한 이 제럴드 로브의 조언을 집대성한 아주 좋은 책이고요. 당연히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내용이 많을 겁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당연히 권장을 드리고요. 제가 오늘도 이 책은 좀 좋은 구절을 좀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진행을 해보면 오늘의 이제 주제는 반드시 필요한 투기적 자세입니다. 반드시 필요한 투기적 자세가 오늘의 주제고요. 책의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너무 큰 것을 기대한다. 돈을 계속해서 굴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옳지 않은 생각이다.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그저 돈 될 만한데 묻어두기만 하면 뭐 그뿐이라면 복리 이자만 받아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이 복리라는 마법이 굉장히 혹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버티고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오늘도 저희 지금 회사 직원들이 한 명이 감기가 걸리니까 지금 굉장히 다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훌쩍거리고 좀 물을 좀 많이 마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자, 이어서 좀 내용을 좀 봐드리면은 이 투자란 단순히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.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 혹시라도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언가를 뭔가 사두었다가 괜히 비싼 값만 치르고 투자 원금을 축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물가가 떨어질 때는 만약에 떨어질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하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물가 상승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. 단지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에는요.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뿐만 아니고 좀 몇 배로 더 복잡해진다고 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요. 어떤 투자자가 1000달러를 이제 은행에 이제 예금했다면은 20년 뒤에 20년 뒤에 투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합쳐서 뭐 2000달러가 됐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 투자자가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투자 원금 1000달러로 이 2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똑같이 20년 뒤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뭐 거의 한 2000달러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거든요.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화폐 구매력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화폐 가치와 20년 전 후에 이 전후의 가치가 좀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원금을 이제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바로 이처럼 화폐 구매력이 변하는 겁니다. 화폐 구매력이 변하는 그 요인들은
뭐 그 외에도 뭐 세금 부과라든지 뭐 물자를 통제한다든지 뭐 전쟁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발명이 또 될 수가 있고요. 또 뭐 정치적 변화 등등이 이 화폐 가치 변동의 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. 원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면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. 단순하게 이자나 이익을 조금 떼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.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20년 전에 100만 원인 지금의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원금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꼭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주 분명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.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투자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. 그저 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좀 매우 투기적인 목표라야 한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동시에 안전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제럴드 로브 이 저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좀 뭔가 안 맞게 역설적이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투자에 따르기 마련인 어떤 평균적인 손실이라든지 뭐 불가피한 판단 실수로 인한 손실과 어떤 화폐 가치의 하락, 뭐 세금 아니면 뭐 예정보다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그 금액을 회수해야 할 때의 손실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상쇄하고도 충분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로브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 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해서 그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이고, 투기는요, 투자 원금을 활용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필요 이상의 구매력을 온전히 원금을 보전할 뿐만 아니고 뭐 배당금이나 시색 차익 같은 어떤 형태의 투자 수익을 올림으로써요 원금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성공적인 투자란 경제적 이 생존을 위한 전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로브가 말하는 이 투기 목표 수익을 크게 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절대 오해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 한 달에 내 목표 수익을 계속해서 두세 배의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도박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전제 조건이 목표는 항상 높되 동시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. 이거는 제가 나중 시간에 점점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미래의 화폐 가치의 하락, 뭐 세금 등등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을 항상 모두 상쇄시킬 이제 만큼의 수익을 노려보자는 겁니다. 도박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. 이 투기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봐도요.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. 또 다른 말로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가 이제 투기의 사전적 정의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 투기라는 단어를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박이라는 뭐 투기, 도박 뭐 이렇게 좀 이 말과 좀 혼동하실까봐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투기 거래를 하는 거와 그냥 그거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이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을 목표로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. 절대로 어떤 뭐 급등주나 테마주나 뭐 적자 기업에 그냥 엄청난 환상과 수익을 바라고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요. 안정적인 그 조건이 전제하에 뭐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어떤 뭐 실적이 좋은 주도주가 되겠죠. 그런 종목들을 이제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.
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 수익을 크게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로 좀 혼동되지 않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투기적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고요. 내일 또 제가 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이제 직원분들이 모두 좀 빨리 좀 감기가 좀 빨리 나서 좀 방송의 질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좀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최대한 좀 빨리 몸 관리를 해서 더 좋은 뭐 목소리나 좀 깔끔한 진행으로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훌쩍훌쩍거리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